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환경단체는 어떻게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냐면 홈페이지에 에너지 전환 포럼 홈페이지를 보면 독일에서 이제 이걸 방류를 했다 그러면 해류를 따라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후쿠시마가 이제 태평양 쪽에 있고 우리 동해 쪽에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태평양을 돌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영향이 없고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일부가 돌아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럼 얼마나 돌아오느냐 보면 이 하늘색, 가장 연한 하늘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스케일 바라 그러죠. 여기서 10에 많아서 12승입니다. 이게 뭐냐면 1조 분의 1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이 희석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거의 다 희석돼서 1조 분의 1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바다에 그러면 삼중수소가 없냐면 바다는 삼중수소가 한 0.1베크렐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 10만의 1조 분의 1 정도 되면 그러면 뭐 그 0.000001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0.1에 비해서 그거는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측정도 불가해요. 근데 이제 이 그림만 보면 마치 이게 돌아와서 남해 바다와 동해 바다가 다 오염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보면 이 숫자라는 10에 많은 12승이라 1조 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숫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 환경단체가 0이 아니지 않느냐, 0이 아니면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0이 아닌 그러니까 0 리스크 제로인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어디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돼 있어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뭐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 뭐 걸어 다니는 것 자체도 위험하고 뭐 심지어 뭐 상어한테 물려 죽거나 천둥 번개 맞아서 죽는 것도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이제 더 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0이 아니면 방사선은 0이어야 된다는 어떤 비현실적인 주장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이제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야광 같은데 1조 베크렐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0.000 얼마 가지고 자꾸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마시는 그 강물, 결국은 강물과 이 지하수에서 만드는 생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리터당 1베크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는 0.2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자연 방사선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 태양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이 성층권에서 계속 그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끊임없이 지구로 이제 공급하게 되고 그것이 비 형태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비는 이제 빗물과 강물은 이제 높고 바다는 그만큼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소 이슈가 월성 원전 인근 때문에 이 조사를 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월성 원전만 조사한 게 아니고 서울 시민도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7월, 작년 7월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보고한 거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뭐 오르비텍하고 방산진흥협회 이런 강북 삼성병원 이런 데서 참여해가지고 이걸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또 요시료를 다 측정을 한 건데 이 보시게 되면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여기 바로 붙어 있는 데죠. 월성 원전하고 거기 보면 리터당 한 16 정도, 14 정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높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낮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정도 수준.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시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생수나 이런 걸 먹고 뭐 이러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에 뭐 0.2 또 거기에 1조 분의 1 들어와 가지고 뭐 희석돼서 0.0000 얼마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후쿠시마의 처리수의 방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슈화하면 할수록 결국은 방류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민들과 수산물을 유통하시는 분
그리고 소비자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공포스러워서 어류나 해산물을 먹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류 소비가 더 섭취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더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중수소 이슈는 사실 그 2015년도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 그 기장군에 지금 이제 담수화, 해수 담수화 장비를 다 완공을 시켜놨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기장에 이제 아파트에다가 이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나서서 그 기장로에서 나오는 그 삼중수소 때문에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장로는 월성 원전하고 달리 삼중수소가 나오는 그런 많이 나오는 그런 데도 아니고 유출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어, 그리고 바닷물 자체는 워낙 희석이 됐기 때문에 강물보다도 낙동강물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슈화를 시켰고,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공청회 처음 가봤는데, 이제 환경단체 쪽에 있는 젊은 뭐 아주머니 뭐나 이런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기장의 미역을 일본에 수출하는 주민들하고, 사실 이게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면 일본 수출도 다 막게 되고 안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측정을 하면 이제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무가내인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삼중수소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처리수는요, 이미 그 후쿠시마 사고 초기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포함한 이 모든 세슘, 스론튬이 태평양으로 다 갔었고, 그 이후에도 알프스 장비가 설치되는 1년 반 동안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2013년 8월이니까 알프스 장비가 이제 작동되기 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4년도에 동해, 남해, 서해에서 다 측정한 수준하고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처리가 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공포가 항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해로운 점들이 꽤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체르노빌 사고 때 사실 그 유럽 쪽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독일, 그리스 뭐 이런 나라에서 인공유산을 했었어요.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났다는 그 사실로. 그것도 우크라이나 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염된 지역도 아닌, 거의 오염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에서 이 방선 사고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만 내지 20만 정도가 1년에 서유럽에서 아기가 태어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저희 핵의학 미국 잡지에다가 이제 실리기도 했었죠. 또한 이런 공포와 관련된 일종의 그 요즘에 이제 뭐 블로거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에 이제 뭔가 자기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자꾸 뭔가를 광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뭐 일본 방사능 기형 최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놨지만, 실제로 다 뒷단에서 찾아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데서 자라는 홈페이지에서 따갖고 와가지고 일본 방사능 기형 최소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자연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흔하진 않지만 계속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기형 채소들은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지금 품평회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상을 받았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선 때문이다라고 이제 둔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가 다 있어서 인공유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mg 이하의 피폭에서는 기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공유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특히 의대에서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반인들만큼 방사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그 ICRP 그 국제방사방호위원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사 안전에 대한 강의를 1년에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넣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사 안전에 대한 공부를 의사들은 아무것도 서울의대조차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왜 자꾸 이거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 CT를 찍거나 뭐 이러면 한 10mm 시버트 정도를 복부에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초기 임신인 경우에는 자기도 잘 모르고 이렇게 찍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 응급실에서 뭐 어떤 뭐 교통사고 났는데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시켜서 복부 CT를 찍어서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제 뭐 기형이 나오니까 유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의사들이 같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CT 한두 장 찍는 거 가지고 절대 기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잘 아기를 키우고 출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